어떤 분이 마크웨이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셀프로 상표 출원을 하였는데 거절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분과 얘기를 나눠보니까는 브랜드 이름 짓는 것, 즉 브랜드 네이밍도 AI와 의논해서 하였고, 상표 등록 가능성도 AI에게 물어보아서 하였고, 상표 출원도 35유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절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 AI 상표 등록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AI 상표 등록의 문제점은 AI 답변의 정확성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경력 25년의 브랜드 네이밍 별이사 마크웨이입니다. 상표 등록의 실패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데, 오늘은 5강 AI 상표 등록의 함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AI, 챗GPT나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브랜드 이름을 짓고 상표 등록 가능성을 물어보고 상표 출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당연히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들의 답변의 수준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AI 답변의 정확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어보는 질문자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곰하고 공이 있는데 요거 유사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즉 곰이라고 출원을 하였는데 공 때문에 거절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미나이는 곰과 공은 관념이 너무 달라서 유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 한번 다른 거 하나 물어봤어요. 냉잠고라는 상표가 있는데 냉장고라는 상표하고 유사할까? 즉 냉장고를 상표 출원을 하면은 냉장고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미나이는 두 개는 너무 비슷해가지고, 즉 유사해가지고 상표 등록이 거절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AI 답변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곰과 공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곰인형에 대한 상표다, 그러면 곰과 공이 유사할까요? 곰인형에 대해서 곰이란 것은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말이고, 곰과 공이 유사할 일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축구공에 대한 상표가 공이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곰과 공은 유사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전자 제품에 대해서 텔레비전 아니면 스마트폰 이런 거에 대해서 전자 이런 말을 쓴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냉장고하고 냉장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어떤 상품에 대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냉장고와 냉장고는 실제 사례인데 냉감 패드에 대한 상표입니다. 냉감 패드에 대한 상표에 대해서 냉장고와 냉장고는 유사할 것인가? 이것도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자, 그랬을 때 답변은 역시 너무 비슷하다, 이런 답변입니다. 하지만 냉장고는 냉장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 등록을 받았어요. 상표 심사를 통과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냉감 패드, 냉장고가 사용되는 상품인 냉감 패드하고 관련되어서는 냉장고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를 들어 가지고 냉장고처럼 차갑게 냉감 패드, 냉장고 이런 식으로 매우 차갑다, 이런 성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냉장고란 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냉장고라는 것이 상표로 보기는 어려운 거고, 그래서 잠고와 냉장고는 유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냉장고를 출원하였지만 냉장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특허청에서 냉장고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줄 수 없다는 거절 이유가 나왔지만은 수요자의 인식상 냉장고라는 것이 이 제품, 즉 냉감 패드가 매우 차갑다라는 그러한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유사할 리는 없다,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을 하여서 냉장고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들 사례에서 AI에게 상표 등록에 대해서 일종의 컨설팅이죠. 그것을 받는 것에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는 AI 답변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곰하고 공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히 질문하는 사람이 이게 어떤 상품에 관련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물어보았어야 해요. 그 다음에 냉장고하고 냉장고에 대해서는 일단은 두 개가 유사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었다고 그러면은, 근데 말이지 냉감패드 관련돼서는 냉장고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돼,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그 다음에 관념도 많이 다른데 어떨 것 같다, 실제로 수요자들이 이들 혼동할까? 이런 식의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봐야 돼요. 그래야지 어떠한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냉장고라는 것이 냉감 패드와 관련되어 많이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은 AI가 직접 조사를 해주기는 좀 난감하죠. 자, 그래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AI 답변이 문제가 아니에요. AI에게 물어보는 질문자의 전문성이 문제입니다. 즉 AI 답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 네가 말한 것은 일단은 맞아, 그런데 말이지 이런 점들도 생각을 해봐야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추가 질문을 계속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쭉 들으면서 어떠한 결론에 이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전문성이죠. 전문성이 있어야지만이 그 질문을 제대로 던지고 추가적인 질문을 던져서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던져서 나오는 답변은 그냥 1차적인 답변에 지나지 않는 거고 참고 사항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AI 상표 등록의 함정입니다. 따라서
AI는 1차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정도,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초반에 얘기 드린 분과 같이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상표 등록, 좋은 브랜드 네이밍 마크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